배우가 연기한 수많은 캐릭터들이 하나의 세계관에서 살고 있다면 이병헌 필모그래피 하나로 모아보기 멀티버스 이병헌 편 지금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이병헌, 전직 국정원 요원의 실력을 살려 어둠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오, 실력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래, 어제 일은 처리했습니다. 잘했다. 그렇게 이병헌은 조직 보스 김영철을 보좌하는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애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네가 3일만 그 일을 감시해라. 어느 날 보스 김영철은 이병헌에게 자신의 애인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어? 저 차 뭐지? 헉! 빼박이네. 어머머, 딴 사람 있어. 이병헌은 계속해서 신민아를 지켜보고 실제로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와중에 어묵 너무 맛있게 먹는데? 그러나 보스의 여자에게 홀딱 반한 이병헌. 두 사람은 이제 절대로 만나는 일 없는 거야. 이병헌은 그녀를 위해 사실을 김영철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선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아저씨, 저 이사 가려고요. 하지만 출장에서 돌아온 김영철은 자신을 피하는 신민아를 보고 이병헌을 의심합니다. 결국 김영철에 의해 조직에서 내쳐지는 이병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어떡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개처럼 일해온 자신을 버렸다는 것에 분노한 이병헌은 김영철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김영철의 사람들을 하나씩 죽여나가고 칼로 총을 잘도 이기겠다. 에휴. 그리고 마침내 김영철을 찾아가는데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신을 버린 이유를 묻는 이병헌에게 김영철은 그저 모욕감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대답을 들은 이병헌은 김영철의 심장을 쏴 죽여버립니다. 조직에게 배신당한 이병헌은 아예 조직을 하나 차리는데요. 정치인의 뒤를 봐주는 정치 깡패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깡패 인생 2회차 제법 번듯한 깡패티가 나는구만. 배짱시를 확 갈라갖고 보여줘야 미래자동차 오나님 비자금 파일. 미래자동차 김홍파 회장으로부터 비자금 파일을 처리하라는 임무를 받은 이병헌은 평소 신뢰하던 백윤식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파일을 공유합니다.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는지 두고 봅시다. 아이고, 그러지 말지. 하지만 백윤식의 배신으로 인해 이병헌은 잡혀가 고문당합니다. 이때 한쪽 팔을 잃은 이병헌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 잠적합니다. 네 나랑 영화 한 편 하자. 장르는? 복수극으로 가자고 화끈하게.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병헌은 배신자 백윤식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백윤식, 복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하는 복수를 내가 도와주려 하는데 우리 뭐 어떻게 같이 해볼래? 이때 좋잖아. 큰 건 하나 물어보려는 검사가 이병헌을 설득하고 둘은 힘을 합칩니다. 한겨은행에서 3천억을 불법으로 받아갖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마침내 증거를 포착한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를 폭로합니다. 이병헌은 증거물의 확실한 출처를 위해 뒤를 봐주던 깡패라는 과거를 밝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복수 대성공! 출소 이후 정치판에 뛰어든 이병헌, 대통령의 비리가 폭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당장 잡아가지고 좀 조용히 좀. 퇴비로 쓰셔야. 제가 미국 가서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일단 회고록부터 가져오겠습니다. 그 새끼가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가져오겠습니다. 이병헌은 곽도원을 설득하기 위해 진짜 미국으로 향하는데요. 죽은 거 아니지? 아니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이렇게 약간 우스운 모습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원고 내놓고 가깝게 모습 빌어. 그거 내놓으면 나 죽지 마. 안 내놓으면 진짜 죽어. 표정 봐라, 살벌하다. 이병헌은 곽도원을 앞세워 대통령의 비리를 세계에 공개하려는 로비스트를 만나 돈을 주고 그녀를 회유합니다.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는데 난 고향을 못 가네? 나쁜 여자도 돈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가져왔지.
결국 곽도원은 자신의 회고록 원고를 이병헌에게 넘기고 이를 계기로 이병헌은 대통령의 신임을 얻습니다. 중경부장님 오셨습니다. 뭐? 없다고 해? 네가 안 나오면 쳐들어가면 되지. 와, 기싸움 숨막힌다. 평소에도 은근한 대립구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이병헌의 눈에 띄는 성과 이후 극에 달합니다. 이후 두 사람의 의견 대립이 이병헌과 대통령의 관계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능합니다. 각하, 계엄령은 안 됩니다. 공수부대로 때려잡으시죠, 각하. 기업령 선포해. 대통령의 마음이 경호실장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병헌. 친구도 죽일 새끼야. 내가 뭘 믿고 옆에 돌아? 결국 이병헌은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너를 왜 그 자리에 앉힌 줄 알아? 친구도 죽인 놈이 어디서 고고한 척을 하고 있어. 아저씨, 그러다 죽어요. 제발 각하.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너도 죽어봐. 와, 진짜 개판이다. 이게 바로 혼돈의 카오스? 대통령을 살해한 이병헌은 감옥살이를 면하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피해 몸을 숨깁니다. 암살 사건이 묻힐 때쯤 이병헌은 사기꾼이 되어 다시 나오는데요. 저축은행 당당하고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 원네트워크 예금자 보호법 적용으로 세계 최초의 금융 투자 회사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말하는 거 진짜 약장수 같네. 이런 이병헌을 잡기 위해 수많은 인파 속에 앉아있는 지능범죄 수사팀장 강동원. 그를 잡기 위해 최측근 김우빈에게 접근합니다. 네 차로 가면 자진 출두고 저 차로 가면 이미 동행. 취조실에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어우, 근데 비주얼이 그동안 저지른 크고 작은 범죄들 이 장부 덕분에 무죄 방면되셨고. 원네트워크 전산실 위치 빌로비 장부 2개면 된다. 네가 만든 일일 정산 프로그램 때문에 500억으로 끝날 사기가 조 단위로 점프했어. 장부는 금시초문이고 전산실 위치를 회장님밖에 모르는데. 결국 김우빈은 지능범죄 수사팀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김우빈은 원네트워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 이 사실을 털어놓고 오케이. 컴퓨터에다가 거울 심고 계좌 정보 알아내서 돈 뺀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김우빈은 경찰과 원네트워크 사이에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이어가는데요. 여기 이름 적힌 놈들 다 내 개야. 내가 지져달라 그러면 물어버리고 물어달라 그러면 삼켜버려. 잘 생각해. 야,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라. 더 가면 진짜 죽는다. 간부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더라. 이병헌은 이런 말들로 은근히 김우빈을 압박합니다. 게다가 경찰의 속셈을 눈치챈 이병헌은 사기 증거물들을 모조리 폐기하고 해외로 떠납니다. 이로 인해 강동원과 김우빈은 몰락하게 되고 절망합니다. 진짜 죽었다고 생각해? 예수님 믿어? 이 인간 사흘 안에 부활한다. 100%. 두 사람은 이병헌을 잡기 위해 다시 힘을 합칩니다. 그를 잡기 위해 해외로 향한 강동원은 이병헌과 협상을 하기 위해 만납니다. 그 사이 김우빈이 사이트에 접속하려 하는데 이마저도 들키고 맙니다. 아휴, 젠장 글렀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온 거 같냐고. 그리고 비밀 계좌 패스워드 치게 만들면 끝. 사실 이 모든 것은 강동원과 김우빈의 계획이었고 이 꾀에 이병헌이 넘어간 것인데요. 와, 반전에 반전에 반전!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치던 이병헌은 결국 수갑을 차게 됩니다.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된 이병헌. 모범수와 탈옥수 중 무엇이 될까요?